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 10주년을 맞아 말리포 앞바다에서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을 위해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뜻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크리스천들의 선교 열정을 일깨우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07년 말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국교회도 8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힘을 쏟으며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사고 극복 10주년을 맞아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12월 태안반도 앞바다 기름 유출로부터 자원봉사자 123만 명의 방제 작업으로 이룬 서해안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고 당시 유주선에 난 선체 구멍으로 인해 만여 톤의 원유가 해안가를 뒤덮었으며 순식간에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태안반도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국교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15개 교단이 뜻을 모아 한국교회 봉사단을 창립한 겁니다. 전국에서 80만 명의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이는 한국교회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10주년 행사엔 한국교회 봉사단도 참여해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한국교회 섬김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는 거라고 하니까 놀라셨고 저희 마을은 기름 피해를 입고 난 후에 한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변 복구에 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추위와 악취를 견뎌가며 봉사했던 이들의 손길 덕분에 방제 작업 6개월 만에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그런 죄값이고 그리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봉사단은 오는 12월 기념 예배와 세미나, 자료집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경환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교계에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토론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오해들을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투명한 재정을 위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오경태 회계사는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란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채 교인들에게 이웃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신동식 목사는 목회자들이 세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며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목사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가 이중과세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라는 의미의 인구론, 퇴사 후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온 사람을 일컫는 돌취생 등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생겨난 신조어가 화제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27살 A씨는 여러 차례 입사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여러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아도 취업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볼까 하다가도 몇 년째 공부 중인 친구들을 보니 워낙 경쟁이 치열해 포기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12.5%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까지 고려하면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려고 그래서 정보를 얻을 차 이렇게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취업 경쟁이 또 치열한 것도 또 느꼈고. 네, 방금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이라기보다는 조금 채용 설명에 가까운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현실에 허덕이는 청년들. 이에 교회들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교회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일자리는 잠깐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그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청년 주거의 문제 그리고 생활비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 결혼과 희망 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숙인, 독거노인,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공동 행사를 열고 사회적 기업과 결연 맺기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대 종단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공동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종교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예장통합, 한국구세군, 기독교사회봉사회 등 교회협 소속 교단과 단체가 사회적 기업과 결연을 맺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3대 종단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종단 소속 성직자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판로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회에선 시니어 선교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니어 크리스천의 선교 소명을 되새기고 다양한 사역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경기 성남시 지구촌교회에서 2017 시니어 선교한국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니어 선교한국은 40대에서 80대 크리스천들을 일으켜 선교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선교지로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갈렙이 85세의 노령에도 강건한 믿음으로 안악자손을 물리친 점을 본받아야 한다며 시니어들이 청년의 때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인 선교, NGO 단체, 탈북민 선교 분야의 선택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국민 의사를 묻는 우편 투표가 진행되면서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장로회 목사는 예비 신부가 동성결혼을 지지하자 돌연 계획된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더는 다니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살 청년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깃발을 훼손한 남성을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의회는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충돌로 번진 것을 우려해 우편 투표 기간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우리 돈으로 1,1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지역에 교회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역대 최강 위력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한 태풍 어마로 650만 명의 시민들을 대피했고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됐으며 도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수재민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를 마련해 피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조지아주 카크런에 위치한 크리스천 채플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건물 일부를 피난민을 위한 임시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침대를 준비하고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며 11명의 수재민을 돕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채플 교회 리차드 허슬리 목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복음주의 루터교 목회자 400여 명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반대하며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루터교 목회자들은 탄원서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와 고문, 심지어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며 내무장관은 핀란드에서 개종한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목회자들과 상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이민자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방당하면 국가나 가족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이민자와 단 한 번의 면담으로 종교를 결정하고 추방과 망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크리스천 부모가 학교의 성교육 방침이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수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겔과 셀리로우 부부는 어느 날 6살인 막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루 만에 남학생이 여학생이 될 수 있냐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학교가 그동안의 학생에게 성별은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성별을 선택해 등교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학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진 아이들의 감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우 부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지역 교육수석 행정관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목회자 3분의 2 이상은 교회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 개신교 사모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0%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로 가족의 재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6%는 월말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 및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6%는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어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55%는 사역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라이프웨이는 사모들은 재정적 문제를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6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북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긴장 분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될 것이란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을 간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3일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입수했고 16일 오후 집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출장 중인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세부 과세 기준안을 전국 종교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사례금처럼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신방 사례비, 학교 강의료 등 비정기적인 사례비는 제외됩니다. 사택의 경우엔 해당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한 상황에서 제공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수정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명확한 내용은 내달 말쯤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재단이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로 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성회엔 원로 은퇴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설교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전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오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엔 고려대 이준일 교수, 성균관대 이혜원 교수, 한동대 이국훈 교수가 기본권,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지방분권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2017 작은교회 앞마당이 내달 9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작은교회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이번 행사에선 마을 환경 생태운동 등 건강한 작은교회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선 성경과 공교육, 예배 등의 테마로 한국기독교 초기 사료 120점이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